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테마에 주목해서 어떤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해서 요즘같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대를 거는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종목에 대한 힘이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 면밀하게 테마 짚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테마를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전력의 50%를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모터입니다. 모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반도체, 전력 반도체고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쪽 화합물 반도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전력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 우리가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테마로 좀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전력 반도체는 이제 전자기기에서 대부분 이제 전기 신호를 변환하거나 작동시키거나 온 오프를 하거나 인버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자 신호를 줘야 되고 거기서 변화, 변압, 분배, 제어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에는 이제 엔진이 없고 모터가 들어가죠.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인버터인데 이 인버터가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이 정도의 전압으로 이 정도의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해 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MCU에서 이런 전자 신호들을 다 제어를 하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부품이 전력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0% 가까이가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터를 제어하는 반도체다. 전력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모터가 들어가는 곳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죠. 자동차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로봇의 모든 관절에도 모터가 들어가고요. 로봇 청소기, 산업용 로봇 모두 다 모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터를 미세하게 제어하고 지속 가능하게 제어하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모터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다라고 개념을 잡아보시면 앞으로 이 모터가 탑재되는 시장이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 작아질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산업의 방향성은 모터가 활용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쓰이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그 쓰임새가 많아지는 곳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시장이 구분되는 게 중요하고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있어서 소재에 따라서 시장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받아보고 싶네요. 소재로 접근을 한다면 원래 반도체 웨이퍼는 실리콘이지 않습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열이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이는 전력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는 곳곳을 산업을 본다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로봇, 태양광 풍력 발전의 인버터, 발전 설비, ESS, 데이터 센터, 서버, 레이더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기차를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전력을 단시간에 고전압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열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처리하는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 있고 주파수가 높은 곳에서 레이더를 활용하거나 통신 모듈 같은 것들이 활용면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열에 강해야 되고 그리고 고전압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초고주파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들어간다면 소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하는 면면들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실리콘 다음으로 개발된 소재들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올 수 있고요.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면면들을 다 이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에 더 유리한 면이 있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고주파수에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 소재는 지금 대세라고 볼 수 없고 지금 대세가 교소라고 한다면 이쪽은 신소재 아직까지 그 사용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쪽이라고 저희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진 네. 않지만 우리 간단하게 휴대폰 충전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고전압 빠른 충전기가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제품들을 본다면 그 안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 모자란데 급속 충전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그 안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가 다량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산업이 시장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는 이곳을 꼭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군에서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주가 흐름은 연동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지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전력반도체 어떤 종목 중심으로 우리는 보면 될까요? 전력반도체의 밸류체인들을 가장 빠르게 앞서서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SK그룹인데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 실트론이 웨이퍼를 생산하고 예스 파워 테크닉스를 인수함으로써 실리콘 카바이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RFHIC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륨 나이트라이드 생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그룹의 밸류체인으로는 예스 파워 테크닉스, RFHIC, RF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LG 이노텍으로부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생산 웨이퍼 생산 제조 공정을 인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모두 다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EC 같은 경우에 전력반도체 SiC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기자동차보다는 지금까지 납품 이력을 본다면 전자기기, 가전제품 쪽으로의 매출이 거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와 BYD 쪽으로 전력반도체 공급 이슈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납품한 것은 맞지만 디지털 콕핏,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전력반도체가 납품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SiC 관련된 공정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 중 그리고 또 이어서 IA나 A프로, 아모센스 같은 것들이 전력반도체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전력반도체 안에서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느 기업이 더 주요한 미래 먹거리에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매출과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진행해 보실 수 있겠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매출이 나오는 쪽에 조금 더 기대를 지금 높게 보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포인트를 가진 종목군은 어떤 종목인지 마감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장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장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더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오후에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2,500선 위에서 현재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0.77% 정도로 하락 제어된 구간에서 830선 구간에서 현재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1시와 비교했을 때 오후 1시와 비교했을 때 큰 수급 변화는 없는데요. 잠시 후 다시 한번 점검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5월 9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조금은 다른 분위기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CPI, PPI,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가진 자리에서 큰손들의 적극적인 매수 대응 그 플레이는 나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2차 전지 변동성과 관계해서 보일 수 있는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수급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드릴게요. 양대지수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번 2,5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시간을 2,500선 위에서 오늘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0.13%로 상당히 하락폭 제어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10선까지 사수한 모양새고요.
반면에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중에 1% 넘어가는 하락률이 나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오후에 2시 넘어가서 그렇게 하락폭을 많이 줄인 것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830선 부근에서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 시점에 2차전지 대장 주격 종목들이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부분과도 연관지어서 지수의 향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6%의 하락률 확인이 됩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규모의 매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매수지만 1,000억 원은 넘기지 않았다라는 그 물량 자체, 포지션 위치보단 그 물량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기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이 연기금 쪽에서 4거래말 매수 전환이 나왔다는 부분이 키포인트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장중 내내 IT 업종에 대해서 매도 그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동반 매도세가 기관 쪽에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는 기관 쪽에서 막판에 조금 줄었다는 부분까지 좀 수급적인 변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4거래 연속 매도 우위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매도 공세가 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업종별로 봤을 땐 특징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팔자세, 개인만이 받아내는 형국이 코스닥의 수급의 특징으로 잡힙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1323원 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 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성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322원에서 오늘 출발했고요. 오늘 마감은 1323원 선에서 됐다라는 원달러 환율 상황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들의 향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볼 때 바로미터 역할을 어찌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 8거래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변화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1%의 하락이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동반해서 1%대 하락 흐름이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은 경우는 나름 각계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SK 이노베이션 정도만 어제에 이어서 그 재료를 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도 화학 업종 내에서의 모멘텀도 같이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5% 넘게 오늘 상승 흐름 그렸고요. 조선주도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 구간에서 삼성중공업도 3% 이상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역시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죠. 오늘 또 한 번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종목은 여전히 떨어지는 게 오늘 장의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아래쪽에 있습니다. 6% 넘게 하락 흐름 보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리포트에 영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 좀 흘러내림이 좀 가파르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의 향방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평가를 바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게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의 이런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의 분위기 지난주에는 3거래일만 우리 시장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전략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시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월 18일 고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가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 장 마감 즈음 또는 동시효과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 전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급적인 상황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4월 18일 이후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극소량의 매도가 나올 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추세는 코스피 매수로 잡히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월 19일 고점 영역, 4월 18일 이후에 2거래일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두 다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있어서는 매수, 코스닥에 있어서는 매도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극명한 수급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 집중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수급의 집중이 조금 더 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분산에 따른 종목 반등들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들 조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CPI 발표가 수요일 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 부채 한도 협상회
바이든 대통령이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목요일이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은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았을 때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높고 CPI는 50점 맞던 아이가 90점 맞으러 올라가는 동안에는 눈에 띄게 확 변합니다. 그런데 90점 맞던 아이가 100점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그 둔화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가격지수 하락이 아직까지 CPI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CPI 데이터에 주택가격지수의 하락분이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CPI는 데이터보다 5.0, 5.1 여기 수준에서 나와준다면 전월보다 0.1%포인트 높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주가지수의 반등세 여기만 유지해준다면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에 막바지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럼 향후 고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이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우리와 보다 좀 멀리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는 조금 더 먼 이슈로 생각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힌트를 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화합물 전력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하나 픽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접근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바로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KEC입니다. 최근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들 조금 조심스러워 하셨고 보유자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차트 흐름을 본다면 2년, 3년 동안의 차트를 보았을 때 저점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주봉상 200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재차 확인이 됩니다. 일봉으로 열어놓았을 때에도 이 저점 구간대에서 유상증자 발표로 인한 하락이 발생을 하였고 그 이후 저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이 라인은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하나하나 담아갈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살살 모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실리콘 카바이드 설비를 만드는데 공장을 증설하거나 설비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전제품향 SiC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향 SiC도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니까요.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에 일반 주주들이 참여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살금살금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러한 추세선이 나오고 추세선 상단이 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KEC 관심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EC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AS 빠르게 한 종목만 질문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3주 전에 받아본 종목 신성 ENG입니다. 이 종목이 실적 소환 이후에 지금 위치라서 계속해서 저희 홀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시간 충분치 않지만 짧게 전략 수정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2,600원에 대한 목표가는 동일하고요.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2,000원 라인에서는 지지 여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0원 라인에서는 매수하시고 위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 다시 2,000원 왔을 때는 비중 확대, 엇박자 타지 않아야 되는 교과서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지속 홀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종목도 그렇고요. 오늘 새롭게 주신 종목도 2차 전지 카테고리 내에 있는 종목군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종목군들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목표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릴 시간에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짱좀 변동석었는데요.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이 시간 다시 마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